안녕하세요. 약은 약사에게 최약사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봄과 가을이면 약국에서 꼭 챙기는 약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구충제인데요. 한국 사람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그 말. 구충제는 1년에 2번은 먹어야 한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구충제를 챙겨 먹는 습관이 생기게 된 걸까요? 사실 과거 한국은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토양이나 농작물에서 발생하는 기생충 감염이 매우 흔했습니다. 특히 1960년대에서 70년대에는 국민의 절반 이상이 기생충에 감염될 정도로 위생 상황이 좋진 않았죠. 이 당시 정부에서는 국민 건강 증진을 목표로 대대적인 기생충 퇴치 운동을 벌였다고 합니다. 초등학교에서는 예전엔 국민학교였죠. 학생들에게 정기적으로 구충제를 무료로 나눠주기도 했고, 가정마다 1년에 2번씩 온 가족이 구충제를 복용하도록 적극적으로 장려했다고 합니다. 이런 노력 덕분에 시간이 지나면서 기생충 감염률이 급격히 낮아졌지만, 지금까지도 1년에 2번 구충제 먹기라는 생활 습관은 건강한 생활을 위한 하나의 관습이자 문화로 자리 잡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약국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구충제가 바로 이 알벤다졸인데요. 약국에서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하세요. 이거 먹으면 정말 효과가 있긴 한가요? 그냥 예방 차원에서 먹는 거 아닌가요? 아마 비슷한 생각을 해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알벤다졸은 기생충을 직접 죽여서 몸 밖으로 배출해주는 약입니다. 특히 회충, 요충, 편충 등 한국인이 자주 감염될 가능성이 있는 대부분의 기생충에 잘 듣기 때문에 지금도 가장 많이 권장되고 있죠. 하지만 알벤다졸은 미리 먹어서 기생충 감염 자체를 막아주는 예방약은 아닙니다. 예방 차원보다는 오히려 이미 우리 몸에 들어와 숨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기생충을 주기적으로 청소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내 몸에 이 기생충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굳이 먹어야 하나? 라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생충 감염이 초기엔 증상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주기적으로 몸을 청소하듯이 구충제를 챙기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죠. 결국 확실하진 않아도 만약을 위해 구충제를 사가시는 손님들의 판단이 실제로는 가장 현명한 판단일 수도 있겠죠. 알벤다졸은 한국인의 식습관과 관련된 기생충 감염에 효과가 좋습니다. 특히 회충, 요충, 편충 같은 장내 선충류에 효과적인데요. 이런 기생충은 주로 육회, 덜 익힌 소고기나 돼지고기, 돼지 간이나 천엽, 그리고 잘 씻지 않은 상추나 깻잎 같은 쌈 채소나 과일을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는데요. 알벤다졸 복용만으로도 상당 부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마다 감염 정도나 상황에 따라 추가 복용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도 많죠. 강아지나 고양이를 통해 일부 동물 회충류에 감염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럴 때도 알벤다졸을 정기적으로 복용하면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기생충의 교차 감염 위험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물론 반려동물에게도 주기적으로 동물용 구충제를 먹이셔야겠죠. 앞에서 알벤다졸이 회충, 요충 같은 이 장내 선충류나 동물 회충류처럼 흔한 기생충 감염에 효과적이라고 설명드렸는데요. 이 때문에 알벤다졸 하나면 모든 기생충을 다 예방할 수 있다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알벤다졸로는 해결할 수 없는 기생충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민물 생선회를 자주 드시는 경우 간 흡충 같은 흡충류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생충에는 알벤다졸이 거의 효과가 없고 프라지퀀텔이라는 별도의 구충제를 복용하셔야 합니다. 다만 프라지퀀텔은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라 평소에 예방적으로 복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민물 생선을 자주 접하는데 소화불량이나 반복적인 복통, 명치 부위 불편감, 식욕부진, 황달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 검사 후에 처방받아 복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또한 민물게장이나 민물게를 덜 익혀 먹었을 때 감염되는 폐흡충 역시 알벤다졸이 아닌 프라지퀀텔로만 치료할 수 있습니다. 폐흡충 감염 시에는 반복적인 기침, 가래, 흉통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민물게 섭취 후 이런 증상이 지속된다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프라지퀀텔을 처방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주 먹는 이 바다 생선회, 광어, 우럭, 도미 등에서도 아주 드물게 아니사키스라는 기생충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아니사키스는 감염되면 심한 복통, 구토 등을 유발하는데요. 알벤다졸이나 프라지퀀텔 같은 먹는 구충제로는 치료 효과가 없습니다. 반드시 병원에서 내시경을 통해 직접 제거해야 합니다. 아니사키스는 생선을 충분히 익혀 먹거나 영하 20도 이하에서 최소 24시간 냉동 보관하면 예방할 수 있지만, 사실 이렇게 냉동하면 생선회의 맛과 식감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 현실적으로 어렵죠. 따라서 생선회를 좋아하신다면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손질하는 전문 식당에서 드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확실한 예방법이죠. 또한 생선을 손질하는 분들께서도 내장 제거 등 손질 과정을 꼼꼼히 해주시면 더욱 안심하고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생충에 감염되면 초기에 특별한 증상이 없어서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분명히
작은 이상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증상이 반복되거나 오래 지속된다면 한 번쯤 구충제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원인을 알 수 없는 만성 피로감. 밤에 충분히 자고도 하루 종일 무기력하고 이유 없이 피곤함이 계속된다면 기생충 감염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기생충이 몸속에서 영양분을 빼앗아가면서 우리가 충분한 에너지를 쓰지 못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복부 불편감, 소화불량, 식욕변화. 계속해서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잘 안 되고 배가 자주 아프거나 설사와 변비가 번갈아 자주 나타난다면 장 내에 기생충이 자리를 잡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식욕이 갑자기 뚝 떨어지거나 반대로 이유 없이 폭식하게 되는 경우도 기생충이 장을 자극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항문 주위 가려움. 특히 아이들에게 많은 증상인데요. 밤에 잘 자다가 엉덩이를 긁거나 자고 일어난 후에도 항문 주위가 가렵다고 하면 요충 감염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어른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지만 아이들은 더 자주 겪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피부 트러블이나 알레르기 반응. 기생충이 체내에 들어오면 면역 시스템이 과도하게 반응하면서 가려움, 두드러기, 습진, 알 수 없는 피부 트러블 같은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피부 알레르기 증상, 피부 염증이 있다면 단순 피부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유 없는 체중 감소. 식사량은 그대로거나 오히려 늘었는데 체중이 점점 줄고 있다면 기생충이 우리가 섭취한 영양분을 뺏어서 먼저 흡수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성장기 어린이나 고령자에게는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철분 부족 또는 빈혈 증상. 기생충 중 일부는 장내에서 철분을 직접 섭취하면서 자랍니다. 이로 인해 갑작스럽게 빈혈 증상이 나타나거나 얼굴이 창백해지고 어지러움, 두근거림, 그리고 손톱이 잘 깨지는 증상이 있다면 기생충 감염을 의심해 볼 수도 있습니다. 철분이 부족한 것과 손톱이 잘 깨지는 증상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냐 궁금하실 수도 있어서 조금 더 설명을 보태면, 철분은 손톱, 머리카락 유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철분이 부족하면 산소를 조직으로 제대로 공급하지 못해 손톱 세포의 성장 속도가 느려져서 손톱이 얇아지거나 갈라지거나 쉽게 깨질 수 있는 것이죠. 알벤다졸은 보통 회충, 묘충, 편충처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감염되기 쉬운 이 장내 기생충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때 사용하는 구충제입니다. 이런 목적이라면 공복이나 식후 상관없이 복용해도 충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증상이 없어도 1년에 한두 번, 보통 봄과 가을, 환절기에 한 번씩 복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약국에서 판매되는 알벤다졸 제품은 대부분 2알씩 들어있습니다. 보통 하나를 먼저 드시고 일주일 후에 하나를 더 드시는 방법이 권장됩니다. 이렇게 2번 나눠서 복용하면 기생충의 성체뿐만 아니라 혹시 남아있을 수 있는 알이나 부화한 유충까지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도 간편하게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구충 관리 방법이죠. 하지만 경우에 따라 장을 넘어 조직까지 침투하는 기생충 감염이 의심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유 없이 기침이나 가래가 오래 지속되거나 명치나 복부 깊숙한 통증이 반복되는 경우, 혹은 피부, 눈, 근육 부위에 혹처럼 만져지는 뭉침이 느껴진다면 기생충이 장을 넘어 다른 조직에까지 영향을 주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약국에서 구입한 알벤다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정확한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알벤다졸은 일상적인 장내 기생충 관리에는 매우 효과적인 약이지만 모든 상황을 해결하는 만능약은 아닙니다. 하지만 복용 시기와 방법만 잘 지켜도 대부분의 감염은 예방할 수 있고, 증상이 있다면 그에 맞는 정확한 대응이 필요한 만큼 내 몸의 신호를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전처럼 기생충 감염이 흔하진 않지만 여전히 우리는 음식, 생활환경, 반려동물 등을 통해 기생충에 노출될 가능성 속에 살고 있습니다. 단순한 습관처럼 느껴질 수 있는 구충제 복용. 하지만 1년에 한두 번 제대로 챙겨주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더 가볍고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감염이 의심되는 증상들이 있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꼭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선택에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내가 사랑하는 주변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